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십니까. 용일 사업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업 설명이고요. 앞선 정수기 제품 설명까지 잘 들어보셨는데, 그런 좋은 정수기와 여러 가지 제품, 생필품을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회자분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이 사업을 소개시켜 주신 분은 저의 친부모님이십니다. 친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친부모님이 저희 아들에게 이 사업을 전했을 때 과연 어떤 과정과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갖고 이 사업을 전달해 주셨는지 제가 느낀 바를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 사업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똑같게 하겠지만 절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내가 서비스업에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100여 개 매장들을 오픈시키고 한 50여 개 매장을 교육시키고 오픈을 하는 그런 오픈바이저와 교육팀장으로서 열심히 제가 했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으로 직장을 나와서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진행했던 매장의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좀 보기 힘들죠. 지금은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고 또 방역 패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실내에서 드실 수 없게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득 차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저의 보람이었고 행복이었고 저의 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사진처럼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 그냥 무모하게 뛰어들진 않겠다. 자영업을 시작했을 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한 후에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채워서 자영업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제 자영업이었습니다. 정말 보람도 됐었고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표지 모델로도 이렇게 잡지에 실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수원 광교신도시 상현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제 자영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주변에 10군데 이상, 14군데 정도의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1등 매출액을 올리면서 아무리 치킨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많고 해도 1등은 존재할 거야. 그리고 1등을 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시작했는지. 첫 번째는요, 경쟁력입니다. 내가 먹어보고 이 정말 맛있는, 제 기준에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그 치킨 프랜차이즈를 제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영업을 했을 때 저는 술을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남들이 봤을 때도 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이야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진행했던 매장은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매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카페 형식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저렇게 가득 한 번 손님들이 차면요, 제가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립니다. 저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제 자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한 것과 별개로 잘해도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잘 못해도 욕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사가 퇴근을 못하게 되면 저도 퇴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해서 이제 직장인 생활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사장인 내가 자영업을 하자라고 딱 나왔더니 그때부터는 정말 살얼음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과 별개로 많이 팔아야지만이 돈이 되는, 제 노동력을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제가 열심히 팔아야지만이 돈은 되는 일이 제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노동 수입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돈을 번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죠. 구제역도 있었고 콜레라도 있었고 조류독감도 있었는데 돼지 콜레라가 발생돼도 치킨집이 안 되더라고요. 메르스가 오니까 당연히 그때는 전염되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시니까 또 안 돌아다니시니까 또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매출 하락들이 되게 되면서 당연하게 제가 감안하고 갔던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점포 사진인데 점포의 월세가 저한테 부담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제가 정말 경제 호황에 자영업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월세 880만 원. 88만 원 아니고요. 880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 호황이었고 역세권이어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정말 비싸게 자릿세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됐을 때는 그걸 내고 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금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다달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에 100원 단위도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건비입니다.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사람을 고용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분들의 월급을 내는 것도 저한테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줄이기 시작합니다. 경영자의 마인드로 시작했던 제가 나중에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모든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매일 2명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써야 됐던 제 매장이 이제 1명으로 줄이게 되고 그 1명도 원래 3시, 5시에 출근했던 그 친구들을 6시, 7시에 점점 늦게 출근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인건비가 부담됐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진행하다가 제 끝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표현하는 게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미 성공하셨던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희 상황을 너무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아들 가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와서 빗자루라도 한번 잡으려고 하셨을 때 저는 극구 사양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정말 크게 인정받고 성공하신 분이 이곳에서 저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 다른 손님들도 저희 부모님에게 아저씨 아줌마 저를 대하듯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를 지켜봤던 저희 부모님께서 아직 젊은데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이제 경험했으면 됐다. 이제 네가 조금 더 인생을 나아가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조금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차마 제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제가 억지를 부려서 진행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차마 제가 스스로 못하겠다는 말을 못 드리고 억지로 진행을 하고 인생을 좀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마치 방탄조끼를 하나를 입고 그 방탄조끼에 수명을 다하는 일을 한 다음에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저한테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바로 사업을 진행했던 게 아니라 공부를 했습니다. 좀 더 미래에 제가 좀 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다시 사업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타봤던 것 같아요. MBS를 듣고 사업설명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죠. 그때 지금 코로나19라는 일이 정말 이제는 무색하게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했던 자영업자의 마음으로 주변 상가들을 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영업을 할 시간인데도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손님이 없는 가게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사장님들을 볼 때마다 왜 저분은 주무시고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어떻게 막막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지속했더라면 나도 저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셨다고 해요. 사람들은 즐거운 혹은 의미 있는 부업들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혹시라도 이 사업을 얘기를 하셨을 때, 아메이 사업을 얘기했을 때 피라미드 다단계?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열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요즘엔 좀 아메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의 사태가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검색하면서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요, 명동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명동. 주말만 돼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 없이 너무나 북적였던 그곳이 이제는 이렇게 점포 정리가 되고 임대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해외 관광객들이 오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텅 빈 거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단순히 관광객이 없고 매출이 안 나고 그걸 떠나서 저 가게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입점하고 있는 점포들이 운영이 되지 않게 되면 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분들도
분명히 직접적인 타격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고려하고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자영업을 선택했을 때 제 나름대로의 주관과 확신으로 진행했다고 보면요, 제가 그 자영업을 놓고 나서 내가 자영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적어봤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입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현재와 과거를 보시게 되면요, 얼마나 지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3년 연속을 성장을 하게 되고 잠깐 너무나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잠깐 한 번 멈췄다가 다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13년 연속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인지, 저는 이거를 알고 이 자료를 찾고 난 후에 굉장한 자부심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있던 다른 기업인들, 아시는 기업인들이나 제가 다녔던 자영업의 오너도 본인들의 결심을 쉽게 꺾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제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룹의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그 생각하셨던 초심의 마인드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본인의 성장 마인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꺾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3년 연장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1년이 지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거는 다른 회사는 절대 따라오거나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역사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입니다. 좋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제품이 뭐 사행성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구재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생필품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 논란의 중심이 아닌 만족의 중심이 되어 있는 저희들의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죠. 뭐 치약 사태도 있었고 생리대 사태도 있었고 옥시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사태가 다 생필품에 해당되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논란 그 이후에도 아메이는 절대 제품들이 그러한 논란에 전혀 겹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이 브랜드들, 제품의 브랜드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제품에 반해서 안 쓰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의 제품들이 살아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케팅 플랜입니다. 과연 이 마케팅 플랜이 회사의 성장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ABO들을 위해서 사업자들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성장에 포커싱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 물론 그 회사들의 기업은 당연히 기업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기업의 매출액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ABO들이 중심이 되는 이 아메이 사업은요, 이 ABO들의 성장에 중심이 되는 마케팅 플랜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SOP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든지, 그리고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소비자의 혜택에 포커싱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플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업자의 성장,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서 사업자의 성장에 먼저 포커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성장도 같이 될 수 있더라. 정말 진정한 윈윈의 가치에 입각해서 이 마케팅 플랜을 만들고 있다는 걸, 저는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하고 계셨던 이 아메이 사업에 또 그런 혜택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걸 정말 눈을 힐끔힐끔 거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회사는 그러한 마케팅 플랜들을 계속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권을 겹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동종 브랜드가 영업구역만 겹치지 않게끔 여러 매장들을 내주게 되면서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의 이익에 포커싱하지 않는 것들을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녔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 눈에 띄고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치킨 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14군데, 많게는 20군데 이상의 치킨집 매장과 경쟁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한 2km만, 3km만 지나도 똑같은 저희 브랜드의 매장이 있었고요. 지금과 같이 배달 매장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같은 브랜드 매장들이 한 분야의 예를 들면 뭐 치킨이면 치킨에 똑같은 브랜드들 매장들이 겹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나름대로 봤던 이 뭔가 제 비즈니스 선택했을 때 그 선택 사항이 경쟁력이었고요. 그때는 제 나름의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돈만 되면 내가 지식을 전수받고 다 진행해주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제가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진입 장벽을 가질 수 있고 스타트 포인트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만약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기준, 첫 번째 말했던 성장 가능성과 비전, 그리고 두 번째 제품, 경쟁 가능이 아니라 경쟁 불가능, 1등만이 살아남는 제품,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자 이익 증대에 포커싱하는 마케팅 플랜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했던 건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세태가 오게 되면서 굉장히 요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20대 30대 뭔가 인생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뭔가를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82년도, 87년도 서울의 물가를 하는 영상들을 보니까요 밀감 1kg에 6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삼양라면이 100원이었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라면 100원에 살 수 있을까요? 라면 하나에 이제 2,000원짜리도 나왔습니다. 그 라면 가격보다 20배가 올린 거죠. 그리고 아파트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과거에 부모님들이 아파트 한 채를 정말 열심히 저축을 하셔서 마련하셔서 그 아파트 가격이 2배가 오르고 3배가 올라서 너도 이렇게 똑같이 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과연 계실까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욜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런 카푸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차는 포르쉐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38만 원을 할부금으로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밤에도 배달 알바를 하면서 쓰리잡을 뛰시면서 라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뭔가 이벤트성으로 웃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발생되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인생 태어나서 좋은 집 좋은 차에서 살면서 멋지게 살고 싶은 인생이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멋진 차라도 한번 타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카푸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정말 조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업이 얼마나 트렌드 있게 발전돼 가고 있고 얼마나 점점 이 시대에 맞춰서 얼마나 비전적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제가 그 자료를 발췌했는데요. 빠르게는 2018년부터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20년도까지의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단 17년도 자료부터 있는데요. 첫 번째 내 멋대로 일코노미, 그리고 각자 도생 시대, 그때 키워드가 이랬고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 사업과 비전이 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제가 꼽아봤고요. 2018년도에는 언택트 기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에 18년도부터 언택트 기술이라는 말씀되면서 지금처럼 저희가 얼굴을 보지 않고 대면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미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물의 서비스화, 돈을 쓰는 이유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소비자가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AB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품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환경 시대, 저희는 환경과 인간에게 해결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러한 라스트 필 이코노미, 그리고 스트리밍 라이프, 그리고 특화 생존, 업그레이드 인간, 이 안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1년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22년도에 자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번째, 머니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잡과 투자로 돈 벌러 나선다. 과거에는 투잡이 필요 없고 선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사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현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수입 창출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좀 그럴싸한 단어를 하고 있지만 내 가정, 내 아이, 내 배우자,
가족들 이 가정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더 나은 뭔가 직업을 찾고 수단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와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과 저에 해당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2022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시되고 있고 우리는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경제라는 얘기 정말 요즘에는 너무나 많죠. 구독경제라는 말보다도 이런 서비스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넷플릭스 혹시 구독하고 계신가요?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가요? 유튜브 같은 거 당연히 공짜라는데 왜 구독하냐고요? 이제 광고가 2개씩 뜹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중간에 한번 뜹니다. 근데 그런 모든 광고들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왓챠, 쿠팡플레이,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이런 이제 이 구독하는 게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편리한 서비스들 때문에 이런 구독 경제들을 너무나 많이 활용하게 되면 가게 경제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철저하게 무료 기간만 사용하고 해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구독 경제를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하나의 기업이 보이시죠? 저희가 하고 있는 아메이도 이 구독 경제의 핵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회사들과 저희 아메이와 다른 차이점은요. 이 다른 회사들은 이 구독 경제를 했을 때 회사가 이득을 보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아메이의 구독 경제는요. 우리와 같은 ABO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가 ABO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4분면 로버토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4분면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왼쪽 부분에 봉급생활자 그리고 S 자영업 또는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그리고 정년이 끝나고 퇴직하게 되면 수입이 제로가 되는 직장인, 아무리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일을 놓는 순간 돈이 제로가 되는 자영업 또는 전문직, 결국은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경제적인 부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했던 것도 이곳이었죠. 제가 열심히 할 때는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제가 그 일을 손을 놓게 되니까 제로가 되는 일들을 해봤습니다. 직접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 일이 위험한지를 제가 알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일을 놓게 되면 돈을 벌리지 못한다? 내가 노동력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내 수입은 제로가 되겠지. 나는 아직 젊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내 수입이 제로가 된다는 걸 제가 조금 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도 젊은 나이에 경험을 하고 되니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집중해 봤던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3가지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 회사를 차린다. 두 번째 가맹점에 가입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중에 두 번째는 아무나 하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회사를 차리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지, 하지만 누구나 인정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입하는 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은 정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자금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 프랜차이즈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제가 과거에 자영업을 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을 1억 3천을 내고 그리고 월세를 880만 원 내고 매달 다달이 인건비라는 세금을 내면서 들어갔던 비용들을 전혀 내지 않고 저는 이 마케팅을 그대로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대신 대준 건 없고요. 저도 기회를 부여받아서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을 했다는 거죠. 성공할수록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돈과 인맥과 그리고 점포와 재능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저는 도둑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 플러스 인생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만나서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인생도 이제 플러스, 과거에 제가 했던 일은 플러스도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요, 제가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저는요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앞으로 제 상황이 더 나아지고 발전되고 더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수입을 갖게 되니까요, 저도 자그마하게 투자도 할 수 있는 인베스트의 영역에도 발을 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사업과 더불어서 제 수입원이 세 가지입니다. 제 세 가지의 수입원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절대로 왼쪽에 해당되는 수입원이 아니라 오른쪽 B와 I 사업가 투자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수입원을 세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출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돈을 많이 받으면서 저를 성장시켜 나가죠. 그래서 30세부터 이제 제 밥벌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에 IMF 때만 해도 정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명예퇴직도 없었죠. 그리고 계약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정년이 생기고 퇴직이 되면서 이제 한 50세 정도의 퇴직이 땡겨지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버는 기간은 넉넉 잡아서 30년인데 앞으로 지출할 기간이 45년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벌어도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내가 벌지 못하고 쓰는 기간이 45년이나 된다면 얼마나 각박하고 인생이 막막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눈을 뜰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남들 제 또래 친구들이 불금이라고 놀고 토요일이라고 놀고 일요일이라고 술 먹고 이럴 때 저는 이 사업에 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 스폰서님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말년이 행복하고 멋져야지 인생이 정말 전반적으로 멋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기간 뭐 아까 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저축으로는 절대로 집 못 삽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폐지분 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밤에 정말 어두컴컴할 때도 새벽에도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 저랑 폐지 주는 일도 하신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간접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 영상인데요. 네, 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치와 제이 이 두 분에 의해서 창업된 동업에 의해서 창업된 이 회사가 2세대를 통해서 지금은 전문 경영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창업자분은 작고 하셨고요. 이 2세 사업자분들이 진행하셨을 때도 대를 이어서 동업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지금은 작은 동업도 말릴 정도로 관계가 오히려 나빠진다고 동업을 멀리 하는데 이 2세대까지도 동업을 해오면서 이 왼쪽에 계셨던 스티브 베넨드 회장님은요. 우리나라의 정경련이라 할 수 있는 미 상공회의소의 의장 자격을 2년 연속으로 역임하셨고요. 돌아가신 제이 베넨드 아버님과도 부자가 했던 정말 최초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 디보스 회장님과 이 아메인요. 올랜도 매직팀이라고 하는 NBA 프로 농구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의 선수의 가치가 우리나라 KBL 선수단의 가치와 그거보다 훨씬 더 웃돌 정도로 정말 전 세계 어린이들의 로망이 될 수 있는 NBA 선수들 이런 프로 구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 구단의 이 경기장의 이름이 아메인 센터고요. 전에 미 대통령을 역임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유세 연설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있으시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세계 미국의 경제 대통령 이런 분이 이 아메이 회장이었다는 게 정말 자부심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메이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100여 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국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 그랜드 레피즈에서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 디버스와 제이 베넨드 이 두 분의 창업자에 의해서 창업이 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1000여 명의 전문 연구진과 석박사가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요. 이 아메이의 연구기술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연구력이 세계 2위, 그리고 과학력이 세계 4위, 산업 영향력 8위, 기술력 13위, 전 세계와 경쟁하고 하는 겁니다. 정말 특허만 갖고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특허를 갖고 있을 정도 대단한 회사를 갖고 있죠. 아까 전에 전 시간에 정수기를 얘기하면서 그 이커플드 기술이라고 하는
전선을 넣지 않고도 전원이 연결될 수 있는 이 무선 충전 방식이 아메이의 정수기를 개발하면서 개발된 특허 기술입니다. 정말 지금은 이 기술이 없으면 핸드폰도 충전을 못할 정도로 이 기술이 핵심 기술로서 로열티를 아메이에 지불하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이 특허권을 쓰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4대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번 집중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 이제는 안 드시는 분들 없죠. 10년 전에는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 먹는 것도 충분히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충분한데 건강보조식품 뭐가 필요해? 라고 하셨지만 지금 한 집에 비타민 하나 안 드시는 분 전혀 없고요. 오메가3 안 드시는 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넘어서 어떤 제품을 드실 건지가 그 기준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기준의 원천부터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뉴트라이트 외에 다른 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려등, 은땡 등등 이런 회사들이 그 비타민의 원료들을 어디서 채취하고 채집하는지를 과연 그 안에 기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확인이 되신다면 그 제품 꼭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제품의 이 원재료가 불분명하고 어디서 납품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대 농장을 가보지 못했지만 중국에 있는 우시 농장을 가보면서 직접적으로 그게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걸 봤던 제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황사와 미세먼지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이 중국에서 우시 농장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는지를 막상 제가 그곳을 상해에서 내려서 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서 직접 이 우시 농장을 우시 연구소와 농장을 가보니까요 완전 딴 세상이더라고요. 청정 오브 청정, 그 정도의 청정 자연에서 이러한 농장과 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합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리 농장에 대한 제가 그 구글 어스라고 하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트라움레이크 농장 700에이커, 이게 85만 평, 그리고 엘페타칼 농장 1400에이커 170만 평, 우바자라 농장 4100에이커 500만 평. 감이 안 오시겠지만 에버랜드가 한 10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아티스트리, 여성은 하나의 예술 제품과 같다라고 하는 트렌드와 함께 그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를 정말 계속 지금까지도 거의 몇 년 연속, 8년, 9년 연속 메인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프의 모양이 아메이 그 아티스트리의 그 용기를 제작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화제가 됐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전 세계 1위 정수기 브랜드, 뭐 차가운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음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커피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좋은 물만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좋은 물을 제공하는 이스프링 정수기. 그리고 전 세계 판매 1위 아메이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 디자인은 애플 정말 디자인의 정말 1등, 애플 아이폰을 만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평생 쓸 수 있는 영양 냄비 아메이 퀸. 정말 이렇게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제품들이 저희 아메이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아메이 정말 아메이 제품 아메이 회사는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아메이 취향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아메이 홈과 퍼스널 케어 제품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유수의 제품들을 우리 아메이 네트워크에 올려주고 있는 아메이 원포원 프로젝트. 아메이 제품이 하나 올라올 때 원포원 제품도 하나 올라올 수 있게 했던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혹시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 뭐 점포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요, 첫 번째 마트 바꿔 쓰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가 똑같이 원래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셨다면 아메이 제품을 내가 어차피 있는 제품들을 아메이 마트에서 한번 바꿔 써보시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월 30만 원을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썼던 일반적인 대형 할인마트, 창고형 마트에서는 300포인트의 포인트를 제공됐다면 똑같이 아메이 마트에서 제품을 쓰신다면 월 1만 원이라 1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됩니다. 포인트가 아닌 현금.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포인트를 원하십니까? 현금을 원하십니까? 네.
현금을 당연히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는 그 매장에서밖에 쓸 수 없겠지만 10,000원은 어디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혜택으로 본다면 33배 혜택이 주어지고요. 포인트를 10,000원을 받으려면 약 1,000,000원을 쓰셔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외부에서 다른 타의 생필품을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면 지금까지는 소비가 지출로 끝냈던 일들로 끝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아메이 네트워크에 있는 생필품들로 당연히 내가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커피는 아메이 커피로, 외부 뭐 코웨이나 그런 청정기들을 아메이 스카이로,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먹었던 에너지 드링크를 엑세스 드링크로 그렇게 바꾸게 된다면 단순히 소비가 지출로 끝났던 일들이 수입으로 바뀐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왜 피라미드 다단계가 될 수가 없는지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사업을 전해주시거나 또는 제품을 전달해 주신 분을 우리는 스폰서라고 합니다. 나에게 사업을 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저는 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A와 B, 제 친구와 가족을 이 좋은 제품을 얘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제 구매 조항이 없지만 20만원씩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저의 기준이 20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보너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20만원을 가정해보는 거고요. 이 20만이라는 건 BB와 PB라는 게 있는데 그 물가 상승률에 더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이 부분은 스폰서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고요. 저는 지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대1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나 AB 각각 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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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필품을 바꿔 썼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A와 B는 나 혼자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바꿔 썼을 때 20만원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표에 보시면 3%에 해당되는 6,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되죠. 똑같이 B도 3% 20만원에 해당되는 소비를 했기 때문에 6,000원이라는 보너스가 제공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요, 이 A, B를 포함한 나의 매출액 20, 20, 20 총 60만원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왼쪽에 60만원에 해당되는 6%에 계산해서 36,000원의 보너스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 36,000원의 보너스에 A와 B의 보너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36,000원에서 12,000원을 뺀 24,000원의 보너스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죠.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피라미드 다단계란 말이 안 들어가실 겁니다. S와 나 AB를 포함한 전체 80만의 매출액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80만에 해당되는 매출액, 즉 6%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보너스가 발생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총 80만 곱하기 6% 48,000원이라는 보너스가 계산되게 됩니다. 거기서 그 48,000원을 다 가져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피라미드 다단계 하시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나와 AB에 가져가야 될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8,000원에서 36,000원을 뺀 아래 계산된 36,000원을 뺀 12,000원이 이 S의 보너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결과로 얘기하면 A와 B는 각각 누구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썼던 캐시백에 해당돼서 6,000원에 해당되는 보너스가 각각 주어져서 12,000원의 보너스가 발생되고요. 나는 24,000원에 해당되는 보너스, 즉 나는 2명에 알렸던 그 노력순에 의해서 24,000원이라는 보너스가 책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S는 나에게 혼자 얘기했기 때문에 12,000원에 해당되는 보너스가 발생되죠. S와 나 누가 더 많은 보너스가 발생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세입의 속성은요, 역전이 가능하고요, 노력순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S가 없다면 나의 수입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가 없어도 나의 보너스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저를 도와주는 분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폰서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지금은 그 전에도 이 사업을 더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충분히 SP가 되기 전에도 1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마케팅 플랜이 발생돼서 브론즈 핀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전에도 이 플랜이 없었을 때도 15%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원래 발생했던 보너스보다 이 브론즈 빌더의 구조로 성장하게 되면 보너스의 30%를 추가로 더 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혼자 15%를 하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하셔야 될 15%를
6%, 6%를 나와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함께하게 된다면 30%의 추가 보너스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 받고 받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브론즈 빌더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전에 마트 바꿔쓰기 하는 소비자, 매니아 소비자를 계속 모으는 겁니다. 어떤 분들 여기에 보시면 나를 중심으로 400만이라는 매출액이 발생되는 그룹이 소비자를 통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15%가 해당되는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파란색처럼 한 번 썼다가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기 빨간색에 해당되는 분들처럼 60만원 정도 쓰는 골드 소비자, 즉 매니아 소비자가 나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약 400만의 총 매출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물가 상승률, 아까 전에 BV와 PV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률이 지금 아까 전에 1대1로 계산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1.65, 지금은 더 상승된 BV로 계산되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15%, 약 99만 원에 되는 보너스가 발생되는데, 그 안에는 A, B, C에 해당되는 보너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 3, 18, 18만 원을 제외하게 된 81만 원이 원래 기존의 수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브론즈 빌더에 해당되는 보너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30%에 해당되는 24만 원이 추가로 보너스가 발생해서 나의 보너스는 81만 원이 아닌 105만 원이 수령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15%를 하면 약 81만 원. 하지만 이 브론즈 빌더 구조로 하게 되면 약 100만 원. 그리고 이러한 플랜을, 지금 브론즈 빌더 플러스라는 보너스 발생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정확한 금액은요, 내가 어떻게 그룹 불림을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과연 우리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젊은 친구들이나 내가 추가로 다른 부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했을 때 이런 수입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알바를 하고 풀로 알바를 뗐을 때도 100만 원이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바꿔 썼는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수입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면, 그것도 100만 원 해당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벌 수 있는 추가 수입이 생기게 되신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주변 소비자분들한테 여쭤봤더니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비를 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저희 팀에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니까요, 멋진 데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플렉스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월급으로는 나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내가 추가적으로 100만 원 수입이 나오면요, 나를 위해서 한번 정말 좋은 지갑 하나 사고 싶어, 좋은 신발 하나 사고 싶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싶어. 이러한 자신들의 자그마한 꿈들이 봉글봉글봉글 정말 샘처럼 솟아나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더 열심히 집중하고 가야 될 이유를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즈 빌더 플러스에 대한 것도 새롭게 발표됐다는 보여드리면서, 브론즈 빌더가 되거나 브론즈 빌더 플러스가 되거나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이런 브론즈 키트를 줍니다. 더 사업을 더 액티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분명히 아까 전에 우리가 또는 100만 원 이 정도 수입만 받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생필품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솔로 남자라면,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솔로라면 생필품이라는 게 그렇게 한 달 만에 떨어지진 않죠. 그랬을 때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까 전에 A, B를 더 열심히 도와서 A가 나처럼 400만 매출액이 나오는 그룹을 만들어드리고, B도 300만에 해당되는 그룹, C도 200만, D도 100만, 이렇게 총 1000만에 해당되는 그룹을 만들었을 때 보너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구매하지 않았고요. 저는 열심히 A와 B와 C와 D를 열심히 사업 소비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는 400만에 해당되는 보너스 15% 60만원, B는 300만에 해당되는 포인트 보너스 36만원, C는 18만원, D는 6만원, 총 이 수입을 총 합치게 되면 210만원에 해당되는 총 보너스가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120만원을 뺀 나머지 수입이 90만원입니다. 90만원. 근데 제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PV와 PV를 1대1로 계산했을 때 이 90만원이고요. 내가 이거를 PV 1.65로 계산했을 때 135만원이라는 수입이 발생됩니다. 여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론즈 빌더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브론즈 빌더 보너스를 더 30% 추가된다면 더 많은 보너스가 발생되시겠죠. 근데
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수입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수입이 단순히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니라 매월 증가, 평색, 상속이 된다는 거죠. 매월 신제품이 나오고요. 매월 새 필품이기 때문에 주문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달 신제품이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감이 30년이 넘었는데요. 이 30년 동안 매달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세제 40가지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000여 가지가 훨씬 더 넘는 제품들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트를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사업을 벌써 26, 7년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현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현역으로 있는 거랑 내가 내 사업을 하면서 여유롭게 쓰면서 내가 시간을 좀 액티브하게 쓸 수 있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건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상속. 이 상속이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스폰서 김학천 사장님께서 직접 미국에 가서 상속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소비자를 모으다 보면요, 소비자 그룹을 모으고 하다 보면 연소득 1억이 되면 에메랄드가 해당되는 수입을 1년 만에 갈 수 있는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1년 만에 갈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요. 과연 직장생활에서 1억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1억이 될 때쯤에 내가 퇴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 모으기 그리고 부업을 통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소비자 모으기를 했더니 연소득 1억이 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수입은 제가 최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A라는 일과 B라는 일, A라는 일이 직장생활이라고 하고 B라는 일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배수의 법칙에 의해 수입이 늘어나는 이 부업을 했을 때 내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더 웃기고 놀라운 사실은요, A와 B 중에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를 하시면서 퇴근하신 후에 이 우리와 같은 아메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부업으로 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희 스폰서 김학선 선생님께서 2년 2개월 동안 부업으로 이 사업을 하셨을 때 이미 직장생활의 연봉을 넘으시는 걸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전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시다는 거죠. 아메이 수입은요, 제가 1억대는 에메랄드까지만 말씀드렸지만요, 아메이 수입은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에메랄드는요, 이 상단의 우측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만 갖고도 가난과 이별하는 피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수입이 이제 플러스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에메랄드가 됐을 때 이제 빚을 갚고 내 인생을 조금 더 이제 시작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제그룹의 어떤 리더 사장님은 남편이 직장생활 대기업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이 사업을 와이프분께서 열심히 부업으로 준비하셔서 남편분께서 퇴직하는 순간 바로 이 아메이 사업의 이 부업으로 전업을 하시게 되면서 가정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말씀 들으면서 정말 눈물도 나기도 했고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논할거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왼쪽의 합법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얼마나 이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렇다면 불법 피라미드 회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철저하게 구분해 보시고 따져 보신다면요, 이 사업이 이제 이런 논란거리에서 논란이 될 일도 없고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 갔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아메이가 직접 판매 방식의 선두주자로서 얼마나 모범적인 사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때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분께서 나오셔서 저희에게 이 브리핑을 해줬던 저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회사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카카오라는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와 조인해서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손쉽게 제품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 혁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카카오가 아메이를 어떻게 그냥 저 회사 괜찮은데 기술 혁신에 맺어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하고 큰 소비자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회사랑 우리가 기술 혁신했을 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만 봐도 아메이를 알아보는 일은 굳이 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아 지금. 이 젊은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열심히 서장이 하고 조언을 뭘 해서 하는 돈을 내용. 모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모아놨구나. 그래서 나한테 지금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 건물. 남한테
아쉬운 소리 그게 제일 중요해. 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뭘 사고 뭐를 먹고 이게 아니라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 내 나이 또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 그냥 비굴하게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 진짜 젊었을 때 숙이고 살아야 나이 먹고 허리 펴고 사는 거야. 알았지? 이 젊은 친구가 일을 하면서 거의 친구들에게 돈을 꿔가면서 명품을 사고 차를 렌트를 하고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서장훈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정말 크게 자기 일에도 성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언을 하자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서 운동을 해서 번 돈으로 건물을 사서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진정으로 좋은 일은 내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조언으로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요즘 젊은 서장훈까지 나이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만 봐도 저한테 굉장히 돈 꿔달라고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아쉬운 소리 하는 친구도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고 돈을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버려가면서 하는 친구를 보면서 내가 뭔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저한테는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이 사업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도 나름 열심히 산다라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더라고요. 저희 팀에도 많은 사장님들이 계시고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는 아까 전에 정수기 강의 하셨던 신영래 사장님처럼 평생을 운동했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평생을 운동해도 연금 점수가 안 돼서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다쳐가면서 노력했던 그 일들이 보상이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그 낙담하고 슬퍼하게 되면서 될 대로 되려하게 되고 요즘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잘 됐을 때는 대박이지만 안 됐을 때는 쪽박을 차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내가 저처럼 기회를 하나를 제대로 만나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제대로 더 크게 더 발전적으로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안심을 했던 부분이라서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결단하게 했던 10가지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읊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자영업을 하기 이전과 이유가 이 10가지 특징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자영업을 하기 전에는요. 이거 당연히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좋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자영업을 한번 한 다음에 접게 되니까 이 모든 10가지 특징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혜택이 너무나 나에게 올 수 있었던 정말 감사한 기회와 10가지 저한테 감사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이념, 어떻게 보면 교실의 교훈 같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말이 정말 진실이고 감사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혹시 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업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기회라는 부분에 한번 포커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요, 단순히 돈을 벌고 내가 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치 중심에 더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개인가치 존중, 성취, 책임감, 자유기업가 정신, 이런 6가지 가치의 중심에서 비즈니스가 실현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 여행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타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해서 저의 파트너와 함께 갔던 여행이 두바이 여행이었습니다. 갔더니 이 많은 직원분들이 그리고 아메이 회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한 명의 혹시라도 다른 데로 새지 않을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회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서포트하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항상 여행 가면요, 이런 이 리셉션 코너가 꼭 있어서 아메이 모든 직원들이 굳이 영어를 하지 않아도 현지어를 쓰지 않아도 여행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밤새 24시간 항상 대기. 그리고 이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곳에서 쓴 사진이 많지 않은 게 사막 투어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사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놀이,
분수쇼죠. 라스베가스의 분수쇼를 그대로 옮겨놓은 세계 최고의 분수쇼를 정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고 분수쇼를 지켜볼 수 있는 정말 광경이 정말 말이 표현할 수 없도록 너무 대단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저는 빠르게 운전하는 걸 좋기 때문에 이 페라리 월드를 갔는데 정말 300km 이상 되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너무 즐겁게 탔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소지품도 같이 함께하고 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글 하나만 줍니다. 왜냐면 앞 사람의 침이 뒤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을 주는데 전 너무 신나서 연속으로 2번 탔는데 다른 분들은 한 번만 타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레이싱도 해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운동했던 저희 파트너 이상빈 사장님의 사진인데 저희 파트너와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멋진 요트를 타면서 정말 아침을 맨날 거르고 사업만 뛰어다닐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그 운동선수였던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이 안에서 정말 열심히 먹고 같이 다음을 기약하고 많은 사장님들과 우리 파트너들과 이런 원형 테이블에 가득 채우자라는 맹세를 하면서 술을 사업하면서 절대 안 먹었는데 이 안에서 처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이프 되는 저희 김슬아 사장님과 같이 함께 갔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불금이라고 놀고 싶고 또 돈 모아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은 그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저희 사업에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두바이를 함께 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필터를 너무 써서 입술이 너무 빨갛네요. 그리고 저희 총리더 김종규 정은진 사장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서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이런 만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괴짜 사업가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미국 버진그룹 회장이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이렇게 이분이 같이 철학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제가 팝송을 자주 듣지 않지만 이 케이티 페리라는 가수는 알거든요. 정말 한 번 초청받을 때 거의 5-60억을 줘야지 올 정도의 정말 이런 대단한 가수가 우리를 이 야외 ABO들을 위해서 이렇게 2시간 이상 공연을 하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저희 60주년 때 상속자 자격으로 갔을 때는 2시간 동안 61억을 받고 레이디 가가가 여우 주연상을 탄 직후에 저희들을 위해서 공연을 했던 사진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2시간 반 동안 너무 열광적이어서 30분을 넘은 2시간 반 동안 라이브로 공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인 가수는 대단하구나. 그리고 아메 25주년 때 사진인데요. 진정한 가족 사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스폰서님도 가족을 하고 있고 저를 와이프하고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정말 이제는 가족 사업을 정말 하면서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 김 박사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는 대화조차 통하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진짜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누고 있고요. 지금은 제 얘기도 정말 많이 기울여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시간을 기회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팀 이렇게 사업하는 여러 가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은 단순히 속도에다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에다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속도에 이끌려서 이쯤이면 무조건 내가 뭘 해야지 이쯤이면 뭘 하고 결혼을 하고 무조건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물론 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하지만 제가 봤던 방향의 비전이 그렇게 비전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굳이 매를 맞아본 다음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많은 젊은 사업가 사장님들과 혹시 이 사업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계신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과연 이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제대로 알아보실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제 사업만 통해서 이 사업을 결단하시거나 선택하시거나 아닌 저보다도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 강의를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선택하셔도 늦지 않으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정말 제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봤던 아메이,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봤던 아메이, 그리고 제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공유드리면서 이 사업에 얼마나 가치 있고 비전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사업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와, 너무 멋지네요. 2세 사업자가 선택한 이 사업.